원시 대기에 이런 물질이 산소로 점점 바뀝니다. 질소와 산소로. 그래서 그 시작이 누구야? 광합성을 한 세균, 남세균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 오존층 역할은 뭐야? 자외선 차단이죠. 자외선이 차단되기 전까지는 남세균을 비롯한 그 원시 생물들이 다 어디에 살았냐? 바다에 살았습니다. 뭘 피해서? 자외선을 피해서. 자, 그래서 육상 생물이 진출하는 계기가 얘입니다.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육상 생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 변화가. 그래서 첫 번째가 광합성이었고, 자, 두 번째는 화석 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 연료는 말 그대로 화석을 연료로 해서 태우는 거야. 화석이 뭐야? 화석. 옛날에 살았던 고생물들 시체나 배설물이나 흔적이 화석이잖아. 그게 그게 석탄이나 석유 형태로 매장돼 있고, 그거를 추출해서 태워서 뭘 발생시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면서 많은 열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은 연소 생성물이야. 그러니까 유기물을 태웠을 때, 여기서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야. 그래서 탄소화합물을 태웠을 때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이때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열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했냐? 증기기관차에 재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석탄이. 그래서 이 화석연료에 연소될 때 생기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교통과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이 전까지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 농촌에서는 주로 농작물 만들고, 어촌에서는 물고기 잡고 해산물 먹고, 근데 그게 교류가 힘들었단 말이야. 해산물 가지고 농촌에 가려면 말이나 소에 태워서 실어서 갔어야 되잖아. 아니면 수레에 싣고 말 끌고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 그럼 가다가 여름에 상하지. 그지? 그러니까는 교역이 활발하지 않았지. 물물교환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일단 기관차가 운행이 되면서 하루에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니까 물물 교환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사람들이 생기죠. 자본주의가 발전한단 말이야.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게 화석연료의 연소로 가능해진 겁니다. 석탄을 태워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철의 재련인데, 여기 이 재련이라는 말이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구리를 얻는 과정은 구리의 재련,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의 재련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철을 재련해서 단단한 농기구를 만든달지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려? 철기 시대가 열리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광합성의 시작이 인류의 역사상 혹은 자연적의 그 자연사 그 왜 있잖아. 자연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공통점이 있어. 이 세 가지 현상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알아볼 겁니다. 지금 여기 A 과정까지 한 용어 정리가 왼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왼쪽에 읽어보시고, 자, 산화환원을 정의하는데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정의가 있고, 여기는 세 번째는 안 나와. 세 번째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써주면 세 번째는 수소의 이동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수소를 얻으면 환원.
자, 산소도 모르겠고 전자의 이동으로도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수소가 있다면 수소의 이동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산화는 말 그대로 산소를 얻는 과정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탄소가 나와 있어.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됐어?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러면 요 산소는 없어진 거지 지금. 이거 없어진 거잖아. 본인 자기 자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환원된 겁니다. 누가? 산소 분자가. 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읽어? 산화구리라고 읽지. 자, 산소를 뺏겼습니다. 산화구리였는데 구리로 바뀌었어. 뭐야? 환원이죠, 환원. 그리고 여기 옆에 없던 물질 산화 이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산소 분자로 산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면 다른 그 어떤 물질의 상대 물질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상대방 물질은 산소를 잃고 뭐 됐다고 얘기해? 환원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항상 어떻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찾을 때 어디에서 찾냐? 반응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 반응물에서 찾았어야 돼. 반드시 반응물질에서 찾아야 됩니다. 생성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야. 산화된 물질이 누구냐? 환원된 물질이 누구냐? 물어볼 겁니다. 어디서 찾아? 반응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반응물이 어디야? 화살표 전이죠. 여기 화살표가 반응이잖아. 얘가 반응을 나타내. 화학식에서. 그러면 여기 이 둘이 반응물이 되는 거고 이 둘은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성물에서 찾으면 안 돼.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 다 어디서 찾아? 반응하는 물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환원된 거고 얘가 환원됐다는 얘기야. 산화구리가. 그 다음에 반대 산화된 물질은 탄소가 산화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됐다. 누가? 탄소가. 항상 주어는 반응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강조했어. 자, 얘들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책에 써 있으면 반드시 밑줄 치고 별표를 쳐야 되고 책에 안 써 있으면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왜? 책에 없는 말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가 있어. 그건 받아 적어야지.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책에 빠져 있으니까. 책이 아무리 자세하게 만든다고 해도 빠뜨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풀고 이건 이 말은 필요한데 내용이 없네?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반응물에서 찾는 겁니다. 항상. 자, 그 다음 구리판의 변화로 산화환원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과학이니까 당연히 실험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 붉은색 구리판이라고 나오네. 얘들아, 구리는 구리가 색깔을 세 가지 가지고 있어. 얘가 붉은색일 때는 구리 고체일 때야. 얘가 푸른색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리 이온일 때야. 구리 이온 어떻게 써? 구리. 원소 기호 뭐야? 구리. Cu, 이온. 옳지. 2 플러스입니다. Cu 2 플러스일 때 얘기야. 이온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푸른색인 거 어떻게 알아? 눈에 안 보이는데. 물에 녹아서죠. 물 색깔이 푸르게 변화시킨다고. 물에 녹아.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인 겁니다. 그 물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얘들아, 이온은 눈에 안 보여. 입자이긴 입자인데 원자처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는 입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색일 때가 있습니다. 검은색.
이 검은색은 엄밀히 말하면 구리는 아니죠. 산화구리일 때입니다. 산화구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리를 태웠을 때죠. 연소시켰을 때. 얘들아, 태운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고 좀 유식하게 연소시킨다라고 합니다. 태운다는 말이 연소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산화된다는 말이지. 왜 그러냐면 연소시키려면 뭔가를 태우려면 산소기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산소기체와 결합하는 걸 우리는 태운다, 연소한다, 산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산화구리는 검은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외워야 되는 건 이건 외워야죠. 하나. 자, 붉은색의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에 넣어 가열합니다. 여기 왜 겉불꽃이라고 돼 있어? 굳이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온도가 높은 곳이 겉불꽃입니다. 속불꽃은 산소가 불충분해. 그래서 산소가 불충분해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불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게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속불꽃에 존재하는 물질이 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속불꽃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불꽃엔 산소가 있겠죠. 당연히 산소가 많다고 했으니까. 자, 얘를 겉불꽃에 넣어. 그러니까 아주 잘 태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잘 태우면 검은색 산화구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구리하고 이 산화구리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죠. 다른 물질이야. 태웠으니까 화학 변화하잖아. 성질이 바뀌어야지. 색깔도 바뀌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구리를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로 만들었어. 누가 산화됐어? 얘가 산화됐습니다. 구리가 산화된 물질입니다. 자, 얘를 검은색 산화구리를 이번에는 어디다 넣냐? 이번에는 속불꽃에 넣어 다시 가열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산화구리잖아. 얘가 산화구리야. 얘를 다시 속불꽃에 넣어서 태웠어. 얘들아, 속불꽃은 다른 데가 아니야. 쌤이 이렇게 불꽃을 그렸어. 불꽃을 그렸으면 이 부분이 겉불꽃이고 속불꽃은 여기가 속불꽃이야. 여기가 속. 그래서 양초에 이렇게 불 붙어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딱 잡아서 끌 때가 있단 말이야. 안 뜨겁냐고 하는데 속불꽃은 좀 안 뜨거워. 그래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요 속불꽃 심지 있는 부분을 탁 잡으면 꺼져.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속불꽃인 거예요. 지금 여기다 다시 가열을 한대. 그러면 여기에 있던 누가 일산화탄소가 산화구리가 가지고 있던 이 산소를 얘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는 환원이 되고 얘가 환원이 되고 아까 산소를 뺏어간 일산화탄소는 산화가 돼서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이 일산화탄소인 거야. 자, 그래서 구리판을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소의 이동으로. 자, 요거는 요 똑같은 실험의 다른 버전이야. 다른 버전. 얘는 직접 불꽃에다 태운 거고 얘는 시험관에다가 아예 산화구리와 탄소를 넣고 여기 놓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을 보시면 자 봐봐. 가열하기 전에는 검은스름한 색깔이잖아. 근데 가열하고 나서 봤더니 갈색으로 바뀌죠. 얘는 뭡니까? 얘는 구리라는 증거죠. 색깔이. 자, 그리고 이때 발생된 기체가 이산화탄소인 걸 알아보는 물질이 석회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확인 실험을 하려고 석회수에 넣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석회수가 거의 물 같은 상태인데 무색이야, 무색. 무색인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뿌옇게 변합니다. 이 뿌연 게 뭐야? 탄산칼슘이야. 석회수가 산화칼슘이거든.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아마. 수산화칼슘. 자, 석회수가 수산화칼슘인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처음에 뿌옇게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뭐가 돼? 흰색 앙금이 됩니다. 탄산칼슘이 흰색 앙금인 거 배웠어. 중학교 때. 응? 자, 그래서 얘가 석회수,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 확인 실험, 탄산가스 발생되는 거 알고, 여기 보세요. 이거 화살표 아래에 뭐였어? 이거 앙금 표시였어. 기억하죠? 그 다음에 물 만들어지고. 기체 안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앙금을 만드는 반응이야, 얘는. 자, 그래서 이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석회수가 색깔이 왜 변하는지 설명되어 있고, 그 화학 반응식을, 자,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화학 반응식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산화구리, CuO, 탄소 C, 그래서 Cu와 CO2가 만들어진다. 내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돼. 당연히 반응할 때 반응 계수 맞춰야죠, 여기. 이번에 시험 문제 여기 아니야? 시험 문제 여기였죠, 화학 반응식? 이거 지금 고1이야, 얘들아. 고1은 중2, 중3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얻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2, 중3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 보고 나오면서 까마득하게 잊으면 안 돼, 이제. 이제는 잊으면 안 돼. 3학년은 특히나. 뭐 2학년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 선생님이 이해해. 3학년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미안하지만 오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기본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어쨌든 화학 반응식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 화학 반응식이 만약에 이렇게 말로 썰어져 있었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계수 맞춰서. 자, 여기까지가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었고,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봅시다. 여기가 조금 위에 거보다 조금 여기가 난이도가 있어. 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근데 전자를 잃기 쉬운 애가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죠,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뭐가 됩니까? 원소가 전자를 잃으면 뭐가 돼? 양이온이 되죠. 그렇죠.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양이온이 되는 그 물질, 걔가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의 이온화를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봐오던 이온화식이야, 지금. 요거를 이온화식이라고 해, 얘들아. 얘 하나가 이게 이온식인 거야. 아직도 이온식, 이온화식, 이온 반응식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이온식 써놓으라고 했더니 이온 반응식 써놨어. 이온 반응식 쓰라고 했더니 이온식 써놨어. 그럼 어떻게 해? 아직도 이온화식, 이온식, 이온 반응식을 구별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온식은 이온 형태로 쓰라는 거야. 얘는 지금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는 과정을 쓴 식입니다. 그래서 이온화식 혹은 이온 과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산화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니까 전자를 얻기 쉬운 애가 누구야? 비금속 원소죠. 그럼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 걔가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가 나와 있네요. 산소 분자가 전자 4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갑자기 2개도 아니고 4개를 줬냐? 얘 때문에 반응시키려고 그래. 지금 얘하고 반응시키려고. 자, 그래서 2개를 섞어놨어. 아니네. 2개 안 섞어놨네. 다른 애 섞어놨네. 자, 보세요. 밑에 구리 이온은, 자, 얘는 구리 이온이야. 구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아연이야. 금속. 지금은 얘는 지금 중성 금속이죠. 얘는 이온이 아니야. 근데 반응이 일어난 후를 보니까 구리 이온은 느닷없이 구리가 됐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됐어.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된 거죠. 얘가 잃어버린 전자 누구한테로 옮겨간 거야? 구리한테로 옮겨간 거야, 지금.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준 거죠. 2개. 그래서 구리 이온이 환원된 물질입니다. 그 다음 아연이 산화된 물질이야. 여기서 환원된 물질 누구냐? 구리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구리 이온이라고 해야죠. 선생님 얘기했잖아. 반응물에서 찾아 쓰는 거라고. 산화된 물질 아연입니다. 아연 이온이 아니라.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이미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배웠기 때문에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과정으로 산화환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산소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했어. 선생님이 그럼 두 개가 별개냐? 별개 아닙니다. 별거가 아니라 별개냐? 두 개가 별개의 식이냐? 아니야. 같은 얘기야. 자, 볼까? 같은 얘기인 거. 마그네슘과 산소를 반응시켰어. 산화 마그네슘은 지금 이 안에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Mg2+랑 더하기 O2-가 써져 있는 거야. 지금 요게. 요 말이. 지금 괄호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자, 밖에 괄호 지우면 선생님 말은 산화 마그네슘 안에 있는 이온식이 이 상태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마그네슘은 지금 마그네슘 이온이 됐어. 그럼 얘는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산화됐죠. 마그네슘은.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얻었고 산화 이온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환원이죠. 얘는 환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전자로 설명을 한 거고, 만약에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면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으니까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에서 산소가 있으면 산소로 찾는 게 빠르고, 산소가 없어. 그러면 전자의 이동으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실험이 나와 있겠죠, 얘도. 자, 몇 페이지냐? 44페이지. 자, 실험 봅시다. 질산 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야. 자, 여기 보시면 구리가 지금 금속으로 되어 있고,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온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구리와 질산 은 어떻게 써? 질산 은 화학식으로. 질산 은 어떻게 써? 화학식. 질산 은 화학식 어떻게 써? Ag NO3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써지면, 자, 보세요. 얘가 전자를 내놓습니다. 전자를 내놓으면, 자, 내놓은 전자를 가져갈 수 있는 애는 이미 원자일 때보다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야? 원자일 때보다 전자를 적게 가지고 있는 애야? 전자를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애가 전자를 얻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잖아. 그죠? 그러면 양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가야지. 얘가 은이 전자를 잃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얘가 획득해 가야지. 그러면 은은 고체로 석출이 될 거고, 구리와 질산이 반응을 할 건데, 좀 옆으로 옮겨 쓸게. 쓸 자리 선생님 모자랄 것 같아. 자, 질산 구리가 될 겁니다. 2 붙여야죠. 그러면 개수가 안 맞으니까 맞춰줘야죠. 2. 자, 됐습니까? 요렇게. 자, 개수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고, 지금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된 거고. 은은 은이온이죠, 은이온. 은이 아니라. 은이온은 지금 은이온은 얘는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원됐죠. 밑에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쌤이 얘는 지금 요 상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쌤이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온화 시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2 왜 썼는지 알지? 여기 앞에 2 왜 썼어? 이온 차수가 달라 지금. 얘 2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 두 개 필요해. 그거 이 표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봐. 아까 쌤이 구리 이온 얘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 푸른색이라고 했죠. 물 색깔이 보세요. 물 색깔이 파랗게 바뀝니다. 여기 파랗게. 얘보다 얘가 진한 파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선 위에
잘 보시면 좀 징그럽긴 한데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이렇게 좀 얘처럼 이렇게 가늘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지금 굵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이야, 은. 금속 은이 가서 달라붙은 거야. 자, 은 이온이 여기 보시면 은 이온이 이온 형태로 있던 은이 고체로 눈에 보여. 이거를 뭐라고 해?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 용해도에서 배웠어. 중2 때. 용해도에서 녹아있던 물질이 녹지 않은 고체, 내 눈에 보이는 고체로 짠 하고 나타나. 그거를 석출이라고 했습니다. 용해도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석출이 되고 안 되고 나타났지만 얘는 전자를 얻을 수 있냐 아니면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온이 되냐로 석출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 결과 무색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이 구리선은 붉은색이겠죠. 물론 구리선을 넣으면 수용액은 점차 푸른색으로 변하고 구리선 표면에 은이 석출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왜 푸른색이 됐고 왜 은이 석출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구리 이온으로 여기 산화됐다고 돼 있죠?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수용액 색깔이. 그리고 구리선 표면의 은은 아까 구리가 내놓은 전자가 있잖아. 이 전자를 얘가 냉큼 받아간 거죠. 전자를 얻어 은으로 환원돼서 짠 하고 고체로 석출됐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야. 구리 이온과 은 이온의 이온 차수가 달라. 뭔 말이냐? 전자를 항상 주고받을 때는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를 같게 해야 돼. 구리는 전자 몇 개 내놓은 거야? 2개 내놓고 2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근데 은은 애초에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린 애야.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전자는 하나야. 근데 구리는 굳이 2개를 주겠대. 그러면 얘가 2개 다 받을 수 없어. 얘는 어차피 하나 잃어버렸던 애라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 이온이 2개 없어지면 되죠. 전자 하나를 각각 받아서. 그래서 구리 1개가 생성될 때 은이온 2개가 감소하므로 수용액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하고 물론 양이온 수도 감소하죠. 양이온은 얘네들이 양이온이니까. 구리 하나가 만들어질 때 은도 하나가 없어져야 이온수 변화가 없는데 구리는 하나가 들어올 때 은을 2개를 내보낸다니까 수용액에서.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고 이 이온수 변화 있어 없어?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애야.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랬어. 자, 이해하셨죠? 이 실험을.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했으면 얘들 지금 질산 이온은 빼버렸어. 왜? 반응에 참여를 안 하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구성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 자,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되고 왜 이를 써줬다고? 전자 2개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각의 은이온 2개가 전자 하나하나씩 받아서 은으로 속출됐기 때문에 2라고 써준 거고 구리는 한 번에 전자를 2개 내놓으니까 2 플러스가 된 겁니다. 만약에 구리 대신에 전자를 하나 내주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그러면은 K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가 온다. 그러면 K는 K 플러스잖아. 그러면 은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대1로 반응하겠지. 주고받은 전자가 하나니까. 응? 근데 얘는 아닌 거야. 구리 때문에. 자, 요거에 비슷한 버전 실험이 이겁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 자, 보시면 마그네슘, 아연 등은 다 금속 원소입니다. 얘를 산수용액에 넣으면, 산수용액이란 얘기는 산인 물질을 녹인 거를 산수용액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묽은 염산 나와 있네. 묽은 염산. 자, 액체일 때 묽은 염산이라고 하고 얘가 기체가 되면 이름이 뭐야? 염화수소입니다.
기체일 때 이름 염화수소야. 액체일 때는 염산이고. 자, 묽은 염산에다가 아연판 꽂아놨어. 그러면 아연은 전자를 잃는데 한 번에 2개 내놓습니다. 얘도 역시 전자 2개 내놔 이렇게. 그러면 묽은 염산은 자 HCl이 묽은 염산이지 얘 이온화합니다.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 전자 잃어버렸던 얘가 이 전자를 하나 가져가겠죠. 근데 하나밖에 안 가져가. 그러면 얘도 역시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수소 이온 2개를 아연 이온 하나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 형태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자, 아연은 산화되고 수소 이온은 뭐 됩니까? 환원됩니다. 이해하셨지? 윤기야, 듣고 있지? 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자, 그래서 산화 환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생활 주변에 다양한 산화 환원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아까 인류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바꾼 산화 환원 대표적인 거 나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좀 쉬었다가.